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실종되었습니다. 정말 글자 그대로 실종되었습니다. 아무리 눈 씻고 찾아보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기 멀쩡하게 지금 있는데 뭐가 실종이 됐다라는 것이냐? 3년 전에 4년 전에 수많은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속았습니다. 감성을 자극하는 말과 문재인 대통령의 외모 때문에 수많은 국민들이 속아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표를 줬습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 같은 사람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표를 주셨던 그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때 나라를 나라답게 사람이 먼저다 라고 얘기했던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있는지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시민의 광화문으로 옮기겠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겨버리겠다, 저 말들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광화문, 즉 시민들의 목소리의 상징인 그곳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심지어 이렇게까지도 얘기했죠. 국민들이 모여서 문재인 퇴진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래도 물러나라고 한다면 광화문 광장으로 나가겠다. 시민들 앞에 서서 끝장 토론이라도 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 저게 불과 2017년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쯤의 이야기죠. 수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성토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해야 된다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말 저때 약속을 했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광화문 광장으로 나와가지고 자신에게 퇴임을 하라고 요구하는 그 시민을 붙잡고 끝장 토론을 했습니까? 광화문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3일 개천절에 재인산성을 쌓아가지고 한 명의 국민도 통과하지 못하게끔 만들어버렸습니다. 저 지금 산성같이 쌓여있는 경찰버스 앞에서 어떻게 도대체 시민의 얘기를 듣겠다라는 겁니까? 수많은 국민들이 다시 한번 토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수많은 국민들이 저 재인산성에 대해 가지고 성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국민들의 성토를 들었습니까? 다시 한번 한글날을 맞이해서 두 번째 재인산성을 쌓았죠. 길거리에는 수많은 차벽과 수많은 펜스가 설치되었습니다. 도대체 3년 전에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 퇴임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조차도 듣겠다라고 했던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에 가 있는 것입니까? 체드 캐롤이라고 하는 외신 기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북한 전문 매체인 NK 뉴스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한글날을 맞이해가지고 광화문 광장을 누비다가 다음과 같은 트위터 글을 올려놨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서울은 현재 지금 완전히 우스꽝스럽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가 목적지까지 가는데 한 경찰이 뒤따라오기까지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을 링크하면서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너무나도 지나쳤다. 이렇게 지금 적어놨습니다. 저게 지금 외신 기자가 바라보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제가 지금 어떤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정치적인 이념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 가지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의 문제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치와 아무런 연고도 없는 외신 기자가 보기에도 이거는 정상이 아닌 것이에요. 도대체 어떤 나라가 코로나를 핑계로 국민들의 자유권을 이렇게나 제한하는 나라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제가 저번에 지금 트위터 글을 보면서 더 가슴이 아팠던 것이 무엇이냐? 이분이 지금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평양의 군사 퍼레이드조차도 취재 경험이 있는데 이런 건 처음 봤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평양의 군사 퍼레이드보다도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가 박탈당한 채 김정은에 위해서 춤을 추고 함성을 치고 박수를 치는 그 평양의 군사 퍼레이드보다도 현재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의 광화문 광장의 수준이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도대체 대한민국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까? BBC에 속해 있는 로라 비컷 또한 마찬가지로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사람들이 집회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광장의 모든 부분에 저지선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지나갈 수가 없대요. 수많은 외신 기자들이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자유가 박탈당하고 있다는 걸 지적하고 있지만 정작 대한민국 정부는, 문재인 정부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정세균 총리는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집회 시도에 개탄한다라고 하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런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자유가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3년 전에, 4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딱 한 번만 멈춰서서 질문해 보자고요. 그때의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하셨던, 여러분들의 망상 속에 있었던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현실 속에서 존재하고 있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또 이런 얘기도 했었죠.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납득할 수 없는 비판, 비난도 참을 수 있는가? 분명히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참아야죠 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전원책 변호사가 당시에 일반 시민들은 질문 잘못하면 고소를 당한다. 그러나 권력자를 향한 비난, 비판 또한 하나의 질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 수긍을 하니까 분명히 전변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이 약속 꼭 지키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히 자기 스스로가 납득할 수 없는 비난이나 비판도 참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시 방송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특기가 참기다 라는 식의 자막까지도 붙여가지고 방송을 내보냈죠. 저는 당시 방송을 했었던 JTBC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가 납득할 수 없는 비난과 비판에 대해서 참았습니까? 참지 않았습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라고 얘기했던 고용주 변호사 어떻게 됐습니까? 항소심에서조차 유죄가 나왔어요.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대요. 한 국민이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공산주의자다 라고 얘기한 것이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저런 식의 판단을 내린 판사님한테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천안함과 관련돼서 음모론을 펼쳤던 신상철 전 합동수사단 조사위원이 2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좌초설 모두 근거가 없다라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방할 목적도 단정하기 어렵다라면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안함 사건 때문에 수많은 장병들이 희생당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당시 아들을 잃고 남편을 잃은 수많은 가족들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안함과 관련돼서 음모론을 펼치는 것은 그 수십 명의 장병들 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한 모욕이기도 하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비방할 목적을 단정하기가 어렵다라면서 무죄를 내렸죠. 그런데 대통령에게 공산주의자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정말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해당 사건에 대해 가지고 야 나는 그거 신경 별로 쓰지 않는다. 내 스스로가 납득할 수 없는 비난, 비판 그거 내가 참겠다라고 내가 직접 얘기를 했으니까 내가 용서하겠다. 나 이거 별로 신경 쓰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온데간데 없어요. 완전히 그냥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삼철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었죠. 문 전 대표에게 삼철이 난 비선이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삼철은 없다라는 겁니다. 정치도 떠나고 아예 서울에 없는 철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문재인의 비선 실세다라고 여겨지는 삼철. 그 삼철의 존재에 대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삼철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을 했습니다만 한번 우리가 따져볼까요? 삼철 중에 대표주자 누굽니까? 전해철 의원이었죠. 이런 글이 나와 있네요. 문재인의 삼철, 그중 전해철이 왜 경기도지사에 도전할까? 문재인의 삼철, 그중 전해철이 왜 경기도지사에 나갈까?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이거를 누가 쓴 것인가 찾아보니까 웬걸 전해철 본인이 쓴 글입니다. 본인의 지금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글이에요. 삼철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문재인의 삼철 중 한 명이라고 지칭하면서 선거에 나갔던 것입니다. 이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의 삼철이 없다고요?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쥐락펴락하고 있지 않다고요? 또 다른 삼철 중에 한 명이 누굽니까? 양정철이죠. 양정철이 정치를 떠났습니까? 떠나기는커녕 총선 압승을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양정철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야인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더니 다시 지금 또 어떻습니까? 여의도 활동을 재개할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삼철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긴요?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다 있네요. 저 방송이 나갔던 게 2017년도고 전해철이 경기도지사로 나갔던 게 2018년도입니다. 총선은 2020년도였죠.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을 근거로 삼철이 없다라고 얘기한 것일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실종되었습니다. 상식적인 정상적인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 사람이 먼저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람을 앞세우겠다라고 얘기했던 문재인 대통령, 그 문재인 대통령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람이 먼저야 되는, 사람의 목소리가 먼저야 되는 광화문 광장에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 펜스만 지금 쳐여져 있고 경찰 버스만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정말 여쭙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어디에 계십니까? 그렇게 정의를 외쳤던 문재인 대통령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개개인의 자유가 완전히 지금 파괴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님 어디에 계십니까 도대체? 글쎄요.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없었던 거 아닐까요? 사람들의 헛된 기대가, 헛된 망상이 만들어낸 이미지의 결과인 것뿐인 거 아닐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 됐든지 간에 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년 전에 국민들에게 당당하게 약속을 하고 정의를 외쳤던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문재인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